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그제 출범한 수사단이 이 주말 동안 준비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 더 관심사로 떠오른 게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과거사 조사단에서 언급했다는 명단,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까지 수사가 확대되느냐 하는 겁니다. 대검찰청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현석 기자, 먼저 이제 김 전 차관과 직접 관련된 혐의 뇌물수수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중천 씨의 진술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아무래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봐야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뇌물 부분 수사를 권고하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 이런 진술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때문에 이번 수사는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직접 또는 정황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 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신빙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계좌 추적된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이 현재 자신의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윤 씨가 돈을 건넸다는 시기인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돈이 건네진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윤 씨뿐 아니라 윤 씨 측근들의 진술 그리고 윤 씨와 함께 어울렸거나 또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돈을 받았다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말고도 윤 씨가 이제 앞서 과거사 조사단에서 언급했다는 인물들이 여럿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번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뇌물 부분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씨의 진술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씨 진술 외에 다른 직접 증거가 없다면 윤 씨와 함께 어울렸던 다른 사람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은 이 수사 권고를 했던 것과는 또 별개로 과거사 조사단에서 지금 조사를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 JTBC에서 취재된 내용이 있다고 하죠.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을 조사단이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사를 받았던 이세민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김 전 국장이 2013년 3월 초 청와대에 불려 들어갔고 그 뒤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수사 라인이 실제로 교체가 됐고 수사 방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조사단은 김 전 국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JTBC 강현석입니다. 예, 이 사건을 지금 함께 계속 취재해 오고 있는 저희 기자들 중에 한 명이 제 옆에 있는 한민용 앵커입니다. 한민용 앵커와 함께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민용 앵커, 일단 김 전 차관, 지난주에 갑자기 출국을 시도하면서 이제 수사단이 발족이 되고 좀 급물살을 타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김 전 차관이 갑자기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면서 급물살을 타면서 되레 일주일 만에 대규모 수사단이 출범을 한 겁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내일부터 이제 진행될 수사의 핵심 쟁점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 전 차관의 혐의, 그 시작은 뇌물 혐의입니다.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사건이 가장 가까워도 7년 전이고 앞서 강현석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또 멀게는 14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윤 씨 진술을 토대로 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2005년부터 2012년 좀 너무 오래된 일이라 혹시 공소시효가 지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 사위가 돈을 받았다는 범위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리를 한 게 법률 용어로 포괄일죄를 설명한 겁니다. 좀 예.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뇌물은 3천만 원 이상 받으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수년 동안 돈을 받는다면 마지막에 받은 돈까지 다 합쳐서 뇌물 액수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공소시효는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발표대로라면 2012년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문제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때문에 수사단은 실제로 2012년에 금품이 오갔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2012년에 금품이 전달됐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이 또 다른 한 부분 또 지켜볼 게 바로 이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 라인에 대한 직권 남용 의혹 이 부분도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곽상도 의원, 그리고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건을 내사하고 있던 경찰을 질책하고 예. 경찰의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입니다. 예,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 그런데 이제 곽 의원은 경찰이 내사 중이 아니라고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문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도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내사 사실을 미리 알렸다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도 당연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이번 사태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수사 권고에서는 빠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권고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건의 출발점이기도 한 만큼 수사단에서는 이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 법조팀에서 김학의 전 차관 의혹과 관련된 취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한민용 앵커, 한민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공개 증언에 나서고 있는 윤지호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3차례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9시간 넘게 연락조차 안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배우 윤지호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입니다. 며칠 전부터 화장실에서 기계음이 들리고 출입문 잠금 장치도 갑자기 잠기지 않았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문을 고치다 오일 형태의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을 봤고 이상한 가스 냄새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의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에 윤 씨는 비상호출 장치를 눌렀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이 지급한 겁니다. 윤 씨는 어제 새벽 5시 55분부터 3차례 버튼을 눌렀는데 응답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고 후 9시간 47분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인 윤 씨는 사건 증언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호소해왔습니다. 윤 씨 청원글엔 2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됐지만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윤 씨에게 새 호출 장치를 건네고 다른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선 실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신고 후 출동 자체가 없었다는 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